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이 3월 6일 토요일인데요. 어제 상승한 종목을 보고요. 관심 종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승한 종목이 이 현대퓨처넷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거래대금이 1690억, 거의 17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 현대퓨처넷이라는 종목은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평상시에는 거래대금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거의 10억 이내로 거래가 되었던 약간 소외되었던 종목인데 갑자기 상한가를 갔고요. 이 종목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진출을 한다고 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종목의 재무제표도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계속 흑자가 나는 기업이었고 작년 4분기에만 당기순이익이 좀 크게 적자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현대퓨처넷이라고 하는 종목이 현대라는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퓨처넷의 최대 주주가 현대홈쇼핑인데요. 현대홈쇼핑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홈쇼핑의 최대 주주는 현대그린푸드죠. 현대그린푸드를 보면 정교선 씨라고 하는 분이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정교선 씨가 누군가 한번 볼게요. 정교선 씨는 현대백화점 그룹의 부회장이고요. 아버지가 정몽근 씨로 돼 있네요. 그럼 정몽근 씨를 한번 누군가 보면은 정몽근 씨는 현대백화점의 명예회장이고 정몽근 씨의 아버지가 정주영입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봤던 이 정교선 씨는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손자가 되는 거죠. 최근에 현대차의 전기차 사업이 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현대차 회장은 누구냐? 그러면 정의선 씨인데요. 정의선 회장인데 정의선 회장의 할아버지가 정주영입니다. 정의선 회장하고 정교선 이 현대백화점 그룹의 부회장하고는 서로 사촌지간이죠. 그렇게 되면 현대차에서 전기차 사업에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아이오닉5가 크게 흥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대퓨처넷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진출을 했으면 이 종목이 향후에 전기차 충전소 사업이 굉장히 잘 될 확률이 많겠죠. 현대차 회장과 서로 사촌지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현대퓨처넷의 전기차 충전소 사업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이 종목의 차트로 봤을 때 전체적인 차트의 위치가 낮은 위치에서 최대 거래량과 최대 거래대금 그리고 신고가는 아니지만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한 시세의 초입인 차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종목은 향후에 어떤 등락을 보였을 때 일부 눌림을 잡았을 때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확률이 많겠죠. 관련된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퓨처넷 관련 뉴스가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뉴스 중에서 현대퓨처넷의 순이익도 378억 원에서 마이너스 398억 원으로 적자 전환이 됐다. 그러나 배당금은 19년 60원에서 80원으로 늘렸고요.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인수자회사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줄었고 분할 관련 이연 법인세 반영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당기순이익이 작년 말에 한번 크게 났었죠. 그 이유가 회사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분할 관련 그 법인세 반영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현대퓨처넷은 지난해 11월 물적 분할을 통해서 디지털 샤이니스 사업 등을 하는 존속법인 현대퓨처넷하고 케이블 사업을 하는 신설법인 현대 HCN으로 분할을 했는데 이 신설법인을 KT 스카이라이프에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고 현대퓨처넷은 현대 HNC 매각 대금으로 신사업 투자를 본격화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신사업이 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던 이 적자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현대퓨처넷의 종목이 굉장히 좋게 보이네요. 신사업의 분야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기차에 관련된 사업이고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그룹의 사촌에서 충전소 사업을 진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포스코엠텍은 어제에 이어서 전일에 이어서 또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대금이 이 높은 위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이 7천억 이상 나왔고요. 이 차트의 흐름이 이제는 강한 종목의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눌림이 올 때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튬호스 관련주였죠. 리튬호스의 가치가 크게 부각이 받으면서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가 어제 윤석열 관련주로 갭이 크게 떴다가 19%만큼 상승한 위치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윤석열 관련주의 대장주로는 엔리능률이 새롭게 대장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 엔리능률을 보면 분봉상으로도 보면요. 굉장히 마지막 부분에 여기서 상한가를 닫고 풀리지가 않았고 어제 강하게 상한가를 빠른 시간 안에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는 상승한 종목이 별로 없었는데 이 엔리능률만 상한가를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을 보면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은데요. 약 7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유통 주식 비율은 43%고 지금 시가총액이 900억 정도 되는데 이 종목이 상승하기 전에는 대략 3,000원 이 정도였거든요. 그럼 거의 2배가 올라온 상황에서 900억 정도 되니까요. 1,000억 정도 되니까 상승하기 전에는 대략 500억 전후 됐겠죠. 그럼 500억 전후에서 유통 비율이 43%면은 실제로 유통되는 물량은 200억 전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적은 물량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했고 그만큼 많은 물량을 매집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마음대로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이 시세를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윤석열 관련주의 대장으로 보입니다. 이제 어제 상승한 종목은 이렇게 보고요. 대부분의 윤석열 관련주는 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오공이 전일에 의해서 굉장히 큰 거래대금을 터치면서 어제도 양봉을 그렸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강한 흐름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는 어제 상승한 종목은 한빛소프트인데요. 메타버스 관련주가 M게임, 그리고 선익시스템, 그리고 한빛소프트 이렇게 있는데 대장주는 선익시스템 아니면 한빛소프트 둘 중에 한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조금 더 움직임이 좋은 종목은 한빛소프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의 움직임을 보면서 어떤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하는지 보도록 하고요. 지금 세 종목 모두 차트의 흐름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주도 향후 눌림이 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디지털 화폐 관련주 중에서는 로지시스하고 한네트가 서로 1등주와 2등주를 나눠서 차지하는 모습이었는데 두 종목 모두 어느 정도 이제는 조정이 나올 만한 위치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심 종목을 보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보유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은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 DPC가 조금 더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구간, 이 구간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상승하고 여기에서 계속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인데 여기에서 한 일주일 정도 저점을 깨지 않고 지켜줬는데요. 만약에 지수가 안 좋으면 여기도 깨고 내려갈 것이고요. 또는 지수가 좋더라도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 위에서 오래 머물렀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간다면은 상승을 한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려온다면은요. 이 0.5 절반만큼 하락한 이 이하 구간, 이 이하 구간에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인데 저는 이 구간에서 이미 어느 정도 물량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량을 채워놨기 때문에 다음 구간으로 분할 매수를 제가 한다면은 아마 이 정도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DPC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랩의 상장 일정이 언제 시장에서 부각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 비덴트를 매수를 했고요. 대략 매수 단가는
이쪽 10,000원, 382 이하 이 10,0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했고 현재 약수익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한 이유는 제가 전일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종목 선정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종목이 하락했을 때에도 손절하지 않을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되면 제가 보통 종목 선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손절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만큼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하락한다면은. 그리고 관련된 뉴스가 좀 있는데요. 비덴트에 관련된 뉴스는 아니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뉴스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있는 뉴스를 한번 보면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의 명함 뭐 이런 뉴스가 있고요. 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기업 가치는 9조 원 정도라고 하고요. 100여 개국 3,500만 명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관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규모가 28조 원 정도 되고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은 에어비앤비의 엔지니어하고 골드만삭스 트레이더가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창업한 사람이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들로 보이죠. 코인베이스의 상장은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진입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가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암호화폐가 시장에서는 제도권으로 아직 진입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이 거래소가 상장을 한다는 것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것은 정부나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비트코인을 정상적인 거래 대상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상장 일정이 2월 말에서 3월 초를 예상을 했는데요. 암호화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가 2월 말쯤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제 3월 초라고 했으니까 조만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이 코인베이스의 상장 이슈가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 비트코인도 같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이 종목을 진입을 했고요. 하락을 한다면은 그냥 분할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유주는 현재 이렇게 갖고 있고요. 관심 종목을 보면 유니온이 어제도 윗꼬리를 달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거래량이 여기에서부터 터졌고요. 그 정도 구간부터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대략 이 절반보다 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당분간 끝날 수가 없겠죠. 앞으로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현재 분위기상으로.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 이 한네트를 보면 이 한네트는 어저께 양봉이 나왔고요. 최근 흐름을 보면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지금 조정받을 때는 거래대금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이 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대략 이 절반 이 전후해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인데 자리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요. 큰 물량은 아니지만 전일에도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크게 의미 있는 양은 아니지만 양매도보다는 좋죠.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한네트를 보고 있고 또 다른 종목인 이 로지시스도 보고 있는데요. 로지시스는 고점에서 이렇게 큰 윗골이 달린 음봉을 2개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하락하지 않고 돌려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위치를 보면요. 8,000원 언저리가 절반 부근 되는데요. 여기에서 윗꼬리를 많이 줬고 이 기준봉 이후에 여기에서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위치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8,000원보다 약간 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은 무리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는 한네트하고 로지시스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KCT도 거래대금도 괜찮고 이 종목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 종목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차트의 위치가 아직까지는 쌍봉의 위치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종목보다는 한네트하고 로지시스를 지금 선택을 했고요. 움직임에 따라서는 이 종목도 편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들어온 거래대금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매각 관련주 키네마스터가 있는데 키네마스터는 이 절반 부근이 약 42,4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그대로 기다려 보도록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AP 위성이 있는데요. AP 위성도 마찬가지로 절반 부근, 이 부근에서 한번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이게 3월 20일경에서 위성 관련 뉴스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되면은 좀 부각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좀 깊은 조정이 한번 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오지 않는다면은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라던가 최근에 강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이 메타버스 관련주 매수를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트럴 모텍이 있는데 이 종목이 좀 내려오기를 바랬는데요. 어저께는 양봉이 나왔고요. 제가 기다리는 구간은 약 여기 전저점 구간 정도 오면은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종목의 특성상 이렇게 상승 후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충분히 하락이 나와서 여기에서 돌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더 낮은 구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두올이라는 종목도 이 종목도 흐름이 꽤 괜찮아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 종목도 깊은 조정이 올 때 진입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윤석열 관련주, 메타버스, 그리고 디지털 화폐, 쿠팡은 이제 다음 주에 상장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시간외에서도 좋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매매하기가 이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가 코인베이스, 이 코인베이스가 상장할 때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크게 부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위지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여기에서 깊은 조정이 나와서 이 최근 상승하기 전에 머물렀던 이쪽 지지 구간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인데요. 이 종목이나 또는 다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비덴트,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남은 주말 시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